안녕하세요. 언어발전소 홍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과업 중에서 신체적인 발달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쪽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큰 숲인 인지적인 요소, 인지적인 발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발전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기관들과 근육들의 성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지적인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중에 언어와 관련된 인지 요소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바로 인과관계의 이해입니다. 생후 2개월의 아기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우유를 주거나 아기를 달래줍니다. 또 아기가 웃으면 엄마도 따라 웃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모든 경험에서 아기들은 인과관계를 경험하고 원인에 따른 결과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사물의 특성을 배우고 어떤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과관계 개념은 이후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예측하는 능력,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나무는 범주적인 지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말소리를 지각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브와 푸의 음소 사이의 경계, 즉 브 소리와 푸 소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말소리를 인식하게 되고 모국어의 소리 패턴을 학습하고 단어의 의미를 표상화하여 드디어 첫 단어, 첫 낱말을 산출하게 됩니다. 보통 18개월 전후가 되면 표현어휘가 50개 정도가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 어휘 폭발기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어휘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때 의문인식이 두 도를 전후하여 발달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의 세 번째 나무는 바로 의문인식 능력입니다. 이것은 읽기의 기초가 되는 능력 중 하나인데요. 의문인식 능력이란 말소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같은 소리가 시작되는 단어 그리고 다른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또는 단어를 구성하는 음소를 세거나 아니면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들을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 합성하고 분절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합니다. 의문인식 능력은 학령기 초기 해독 능력과 읽기 성취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 발달의 네 번째 나무는 공동 주의하기 능력입니다. 아기는 엄마에게만 집중되었던 주의하기에서 시선이 확장되어서 주변의 사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엄마와 아기가 함께 보고 엄마가 멍멍이라고 말했을 때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공동주의하기입니다. 이런 공동주의는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단계로 발달시켜주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나무는 대상 영속성의 개념입니다. 4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줄 알고 울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대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되면 반쯤 가려진 장난감을 찾아낼 수 있고 돌 이후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대상이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바로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짧은 시기에 많은 어휘들을 습득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바로 빠르게 연결하기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단어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어휘 폭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자들은 아이들이 처음 보는 사물과 새로운 단어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무는 바로 가장 중요한 모방하기 능력입니다. 말하기에 있어 모방하기 능력은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모방하기는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모방하기는 다양한 베이비 사인들, 즉 제스처들을 말합니다. 손을 흔들어 안녕하고 인사하거나 두 손을 모아 주세요 라고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러한 포인팅 같은 것이 바로 제스처입니다. 제스처가 빨리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날수록 언어 발달이 빠르고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 하나가 바로 상징 놀이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제스처들이 나타나는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옹알이를 한다거나 행주로 식탁을 닦는 등의 상징 행동들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행동 모방이었던 상징 행동들은 점차 발달하여서 다양한 상징 놀이로 변화하는데 이런 상징 행동들은 언어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언어적인 모방하기입니다. 이것은 청각 기억 능력과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따라 말하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어른이 말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말을 기억하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 말을 다시 떠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말을 배웁니다. 이때 아이의 청각 기억 능력이 좋을수록 따라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언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전소. 지금까지 언어 발달에 있어 중요한 발달 과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떠올라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뱉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그 과정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완성작이 바로 언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이에게 언어의 집을 내면에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땅속에 나무로 기둥을 박고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발달 과업들을 커다란 숲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열심히 말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자신들의 공간에 아주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의 언어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어지도록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언어발전소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라.